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태풍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태풍 오마이스가 밤사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네. 길목에 있던 남해안에 최대 200mm 강우가 기록됐는데요. 특히 경남 거제 장목과 사천 삼천포에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오마이스가 규모는 비교적 작은데 곳에 따라 초속 30m의 강풍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경로는 예상보다 살짝 동쪽으로 휘었는데요. 네. 제주 서귀포 쪽으로 진입해서 경남 고성 부근 남해안에 상륙한 뒤 지금은 포항 쪽 동해상으로 이제 진출했습니다. 원래 태풍은 그 오른쪽, 태풍의 오른쪽에 피해를 많이 입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때문에 부산에 이제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예. 승용차 옆면 유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이 경찰 CCTV에 포착됐고요. 침수 차량에서 구조되거나 노래방에 갇혔다 빠져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인명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없단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2차 장마, 아직 가을 장마 중인 건데 태풍 오마이스까지 지나간 상황. 그래도 비는 계속 내린다고요. 예, 지금 뭐 오늘 낮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에 시간당 뭐 많으면 70mm까지 이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는 없고 어제 밤에 좀 많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한 1,000명이 산사태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대피를 했고요. 그리고 뭐 항공편 제주를 포함해서 남부지방에는 86평이 결항이 됐고 창원에서도 한 240명이 대피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도로 33곳이 침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네. 110건의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남부지방에 특히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장마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이 된 게 이게 얼마나 된 일이에요? 이게 한 30년 전쯤부터 이제 좀 두드러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떤 동아시아부터 남아시아 걸쳐갖고 어떤 장마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몬순 기후 전체에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학계에서도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더 이상 피해 없이 이 정도로 싹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차 장마도요. 두 번째로 갑니다. 야당 부동산 리스크 터질 게 터졌다. 예, 어제 권익위의 발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이번엔 국민의힘을 덮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6개 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위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편법 증여 뭐 이런 사례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 워낙 이제 부동산 부자들이 많고 그동안 언론 보도로 드러난 의혹도 상당했잖아요. 때문에 당 안팎에선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당사자가 누군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어제 리스트 같은 거 찌라시 형태로 많이 돌던데요. 예, 뭐 처음에 뭐 3명, 6명 이렇게 이름들이 돌다가 나중에 12명까지 완성되고 이렇게 끝나던데. 그러게요. 저도 이제 거기 지목된 의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직접 해봤더니 네. 다 안 받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당사자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당사자한테는 알린 거죠, 권익위가. 그러니까 권익위가 당사자들은 사실 직접 알리기보다는 그 직전에 이제 소명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소명자를 아는 거구나. 제출할 때 이미 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로 사실 그 열린민주당 의원 한 명도 지금 권익위가 문제를 삼은 상태인데요. 김의겸 의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인된 거죠, 실명이. 예,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흑석동 25억 상가 건물 매입할 때 업무상 비밀을 했다는 게 권익위 시각인데 김 의원은 이제 다 공개된 정보로 산 거다 뭐라고 일단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김준일 기자. 예. 가장 관심 가는 거. 그 12명 누구냐? 김의겸 의원은 스스로 밝혔으니까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은 누구냐? 그리고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도 혹시 포함이 된 거냐? 왜냐하면 이건 이제 대선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궁금해요. 일단 뭐 몇 명은 이미 뭐 유력하게 추정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이미 부동산 투기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의원들이 뭐 강기훈 의원, 한무경 의원, 정찬민 의원 이런 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공개를 할지 말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제 전달이 됐거든요. 공개를 할지 네. 말지는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공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그러면 상황에서. 민주당 경우 봤을 때 예. 바로 다음 날 공개가 다 됐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공개해버렸어요. 오해를 많이 부를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있으면은 그게 뭐 그렇죠.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12명 나왔는데 사실 민주당은 174명이었고요. 국민의힘은 10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로 따지면 한 7명 정도 나와야지 이제 같이 비례가 맞는 건데 같은 수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예.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가 원래 땅 부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뭐, 잘 예. 사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걸 또 지역에 오히려 감안해야죠. 굉장히 또 그런 뭐 거래를 하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고심이에요. 네. 오늘 8시에 최고위원회의 하고 지금 밤 사이에도 계속 회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미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 더 단호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예. 민주당은 탈당을 권유했거든요. 예. 탈당시켰어요. 이제 뭐 출당시킨 비례의원도 있고. 아니, 탈당 권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례의원 2사람만 나간 걸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몇 명은 자발적으로 탈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니, 그러니까 아니, 탈당계를 예. 냈는데 예. 당에서 그걸 이제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비례의원 2사람만 당을 나간 상태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탈당 권유보다 더 센 거는 이제 제명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제명을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5년 동안 당에 못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게 또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이 반발하면은 국민의힘의 내홍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언한 것도 있고 이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또 단호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제명은 안 한다고 입장 밝히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나온 적 그건 나온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의 입장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단호하게 하겠다까지가 나온 입장입니까? 예, 예. 거기까지가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하겠다라고 올린 바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그 입장을 분명히 유지를 할 텐데 어저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도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들도 받자. 다 부동산 검증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검증 환영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로 대선 후보한테 불똥이 튈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은 지점이 또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 윤석열 캠프 인사도 좀 있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캠프 인사가 있는데 이걸 강하게 뭐 징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어떤 투스톤 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단호하게 징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이게 뭐 내로남불을 이걸로 극복할 수 있다.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의심을 또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발표했던 어떤 탈당이나 어떤 그 징계 관련한 것들을 네. 발표는 해놓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그 어떤 중량급 인사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송영길 대표도 좀 쩔쩔맸던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예. 당 안에서 입지가 조금 흔들거리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이 상황을 극복할지 말지 여부가 또 어떤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네요. 예. 관전 포인트. 잠시 후에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출연합니다.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세 번째로 갑니다. 언론중재법 강행 임박. 언론중재법. 이제 법사위를 오늘 넘으면 네. 본회의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요 안건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걸 넘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을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의 핵심은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죠. 무리한 보도로 피해본 사람은 이걸로 이제 구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가짜 뉴스는 이걸로는 못 막고 외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만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뉴스를 막겠다, 가짜 뉴스로 피해 보는 사람을 막겠다 해서 그 취지로 모두 동의하고 이제 착수가 시작된 법인데 정작 가짜 뉴스를 못 막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반발이 야당, 언론단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계속 나왔는데요. 최근엔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 중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어제 말했고요. 네. 김두관 의원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다 찬성하고 야당은 다 반대하고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우려의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음. 가짜 뉴스를 막자, 가짜 네. 뉴스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게 하자라는 게 취지인데 어떤 부분이 보입니까? 일단 가짜 뉴스를 막는다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법안을 만들면서 다 개념적인 혼선이 있어요.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트럼프가 제일 많이 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전 세계적으로 전 봤을 때 세계적으로 1위가 봤을 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제일 많이 쓰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뭐만 있으면 이거는 가짜 뉴스다. 뭐 네. 그게 이낙연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네. 정치권에서 맨날 가짜 뉴스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란 단어는 그냥 정치인들이 편리하게 본인들이 불리하면 다 가짜 뉴스란 말을 써요. 가짜 뉴스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짜 뉴스냐?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언론 보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위 말하는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1인 미디어 유튜브를 포함시켰다가 다 빼고 언론만 남겼습니다. 언론을 넣었어요. 아예 원래 없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뭘 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안의 취지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절한가 여부를 놓고 법률 학자들도 굉장히 이제 논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왜냐하면은 법리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법리적인 부분인데 대륙법입니다. 한국은 대륙법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대륙법은 보통 형사처벌을 하는 거를 이제 언론 손해 구제를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작년에 법무부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했는데 그건 모든 기업은 다 빠지고 언론만 남았습니다. 지금. 법무부 대기업 안은 뭐 다 빠지고. 예, 법무부 안은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게다가 지금 올해 나온 논문이거든요. 언론사에 위법한 보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검토 이 이제 김상휴 씨가 쓴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과잉 금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국적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애야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민주당이 그것도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논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가지를 피해자 구제를 개정안에 적시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기사 이거를 넣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거주의로 해가지고 이거가 허위 보도다, 조작 보도다라고 한 이런 식의 법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변도 이거는 빼야 된다. 지금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피해자 구제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자유언론 실천제다 원로들 이를테면 해직 기자들 네, 뭐 74년에 해직되신 분들도 어제 성명 발표해가지고 하고 국제기자연맹 IFJ도 지난 예. 20일에 이거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또 권력 감시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결국 이 법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확 위축이 돼버리지 않겠냐. 그게 핵심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권력자들, 그러니까 뭐 현직 정치인이나 대기업 뭐 임원은 이 소송할 수 없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직을 버리고 나가서 소송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되고 그 가족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어제 만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 통과되면 솔직히 우리한테는 땡큐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땡큐다. 지금 그 김준일 대표 말씀하신 어떤 법의 부작용들이 네. 나중에 법이 실제 입법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건 고스란히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몫이 되고 그게 나중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그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정권 교체되고 그 본인들이 우리가 국민의힘이 네. 다시 이 법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다.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법이 입법이 되면 정책 효과도 또 반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두 기자가 좀 자세하게 특히 우리 김준일 기자는 미디어 박사 과정을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 시각으로 한번 오늘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